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국어 4단원을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4단원의 제목은 바로 이야기 속 세상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어본 경험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과서 110쪽부터 115쪽입니다. 교과서 110쪽과 111쪽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을 함께 볼게요.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부자처럼 보이는 집주인과 또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나그네, 그리고 거위가 보이네요. 집주인의 표정을 보니 나그네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눈빛 같기도 하고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집주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 같지요? 기와집, 그리고 마당도 있고요. 나그네가 있는 곳은 헛간 같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그네가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왜 집주인은 나그네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거위는 왜 이 한가운데 등장한 걸까요? 거위가 이 집주인과 나그네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나그네가 거위도 같이 묶어달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은 바로 윤회와 진주를 삼킨 거위라는 이야기책의 한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간단한 줄거리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혹시 전체 이야기를 알고 싶은 친구들은 윤회와 진주를 삼킨 거위라는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윤회라는 이 사람은 조선시대에 살던 유명한 학자라고 해요. 그런데 생활하는 모습이 여기서처럼 모습이 너무 검소해서 학자라기보다는 가난한 선비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양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물다 가기를 청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가난해 보이는 윤회의 행색을 보더니 재워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윤회가 거듭 부탁을 하자 겨우 이 헛간에서 자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윤회가 이렇게 헛간에 있는데 거위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에서 뭔가를 막 쪼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의 딸이 진주알을 똑 떨어뜨리죠. 그때 마침 거위가 그만 그 진주 구슬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윤회는 우연히 그 모습을 다 지켜보게 되지요. 잠시 후 부자의 딸이 진주 구슬을 잃어버렸다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자는 윤회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도망치지 못하도록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둡니다. 거위가 진주 구슬을 삼킨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윤회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거위도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서 자기 옆에 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거위의 똥에서 진주 구슬이 발견이 돼요. 오해를 했던 부자가 거듭 머리를 조아리면서 윤회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왜 진작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러자 윤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작 말했더라면 당신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진주를 찾느라고 거위의 배를 갈라서 거위를 죽게 만들었을 거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윤회는 이런 슬기로운 방법으로 도둑으로 몰린 위기도 벗어나고 행색이 가난하다고 불친절하게 대한 부자를 은근히 꾸지람도 하고 또 흔한 동물이라도 목숨을 지켜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나요? 그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인물, 배경,
그리고 사건이 서로 어울려져야 하고 또 마치 실제로 있는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또 인물의 말이나 행동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한다면 더욱 이야기가 재미있어지겠죠?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4단원 이야기 속 세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확인해 봅시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글들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낼 거예요. 책의 제목을 첫 자음자만 보여줄 건데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어떤 책인지 그 책의 제목을 맞춰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꼭 소리내서 크게 말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책의 제목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네, 피노키오였어요. 맞춘 친구들 있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책의 제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맞아요. 백설공주였어요. 자, 선생님이 총 5문제를 낼 거예요. 이제 3문제가 남았죠?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은 책 제목이 좀 길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책의 제목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피터팬이었어요. 지금까지 총 4문제를 모두 다 맞춘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 글자예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알사탕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너무 유명한 백희나 작가님의 그림책이지요? 자, 5문제를 모두 다 맞춘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어본 나의 경험을 말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야기 중에 재미있게 읽었거나 혹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교과서 112쪽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그림책이 있네요. 피터팬도 있고 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리고 꼴찌라도 괜찮아. 여러분은 이 책 중에 어떤 책을 혹시 읽어보았나요? 여기 이 물음표가 있는 이 빈 책이 바로 여러분이 채워야 할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읽었던 이야기 중에 재미있게 읽었거나 혹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다음은 여러분이 떠올렸던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정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상 깊은 장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읽다가 나의 눈길과 또 마음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장면을 말해요.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잘 보고 선생님의 예시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은 교과서 113쪽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 책 중에 우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골랐어요. 여러분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한테 글도 배우고 또 무예도 배워서 연습을 열심히 한 뒤에 사냥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열심히 노력했던 그 바보 온달한테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자, 다음으로는 꼴찌라도 괜찮아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선택해봤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로 달리기를 잘 하지 못했던 기찬이가 마지막 주자가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마지막 주자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응원을 했던 장면이었어요. 좀 재밌었는데요. 사실 기찬이는 한 바퀴를 더 뛰어야 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막 궁금해하면서 이야기를 읽었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책들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읽었던 다른 이야기 책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선택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또 그 장면을 읽었을 때 나의 느낌과 또 생각을 113쪽 빈칸에 적어보면 됩니다. 잠깐 그 전에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인지 떠올립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정리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 나의 생각이나 또 느낌을 떠올리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기의 제목, 그리고 등장인물, 또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교과서 113쪽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을 골라 빈칸을 채웠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모두 잘 적어보았나요? 자, 그럼 115쪽에 인물 알아맞추기 놀이를 한번 해봅시다. 이 놀이는 교과서 뒤쪽에 있는 붙임 자료 10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생긴 인물 설명 카드가 2장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2명의 인물에 대해 쓸 수 있겠지요? 그럼 이제 놀이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야기를 정하고 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두 번째는 인물이 한 중요한 일 또는 인물의 생김새와 특징, 그리고 인물이 나온 이야기의 한 장면을 인물 설명 카드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친구들과 인물 설명 카드를 바꾸어 읽고 어떤 인물인지 맞춰보는 놀이예요. 그런데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없다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면 되는데요. 가족들에게 내가 적은 인물 설명 카드를 가지고 문제를 내보아도 좋고 아니면 어떤 인물인지 그냥 설명을 해주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어떤 인물을 말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먼저 인물이 한 일은 눈을 다친 왕자를 위해 눈물을 흘려 왕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주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탑 꼭대기 안에서 내려온 긴 머리카락을 잡고 마녀가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그럼 어떤 인물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아요. 라푼젤이었어요. 그럼 이제 교과서 뒤에 있는 붙임 자료를 뜯은 다음 2개의 인물 카드의 빈칸을 모두 채워보도록 하세요. 모두 잘 적어 보았나요?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즐겁게 공부할 것을 한번 스스로 다짐해 보는 시간입니다. 4단원 이야기 속 세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보면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 거고, 세 번째는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야기를 꾸며서 여러분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단원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읽어볼 수 있고 직접 책도 꾸며볼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기대되나요?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4단원 이야기 속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해보았나요? 맞아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고 또 인상 깊은 장면을 함께 정리해 보았어요. 그럼 이야기를 읽어본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또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정리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리면 됩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다음은 어떤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의 제목을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달걀 프라이를 해처럼 만들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고 달걀 흰자로 구름을 만들어 안개비를 뿌려준 다음 아픈 아이를 간호한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의 시간을 줄게요. 하나, 둘, 셋.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맞춰야 될 이야기 제목의 첫 자음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이상한 엄마였어요. 맞힌 친구들 있나요? 아까 앞에서 문제로 나왔던 알사탕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을 썼던 백희나 작가님의 다른 이야기 책인데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많은 친구들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아직 이 책을 미처 읽어보지 못해서 문제를 맞추지 못했던 친구들은 실망하지 말고 한번 이 책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선생님이 추천한답니다. 자, 이번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살아 버스를 타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바르게 앉아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를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